네, 이번 시간 공법 기출문제 중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세 번째 테마인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의 지정 파트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기출문제를 잘 풀 수 있으셔야지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이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중에서 첫 번째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 입안이란 말 혼용해서 씁니다. 정비계획의 입안, 정비구역 지정 파트인데 첫 번째 문제가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18회 때 좀 오래된 문제인데 정비계획은 정비 예정구역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그 예정구역에다가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명칭 같은 거 정해지죠. 정비구역의 면적도 확정되고 또 예정구역에다가 공동이용소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그 다음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그 다음에 뭐 교육환경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자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그 정비 예정구역 각각의 예정구역에다가 정비계획을 만들 때 이런 1, 2, 3, 4번 내용인데 근데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아니죠.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조합의 정관이나 아니면 정비법 자체에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에는 조합원의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보셔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정비구역 안에서는 그 7가지 개발 행위가 허가 대상이었습니다.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대소는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중목의 벌채와 식재 이런 식으로 7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허가 안 받는 행위들이 있었죠. 특히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공작물들. 자, 1번, 2번, 지금 5번이 다 이게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공작물들, 간이 공작물들입니다. 탈곡장, 비닐하우스, 종모 배양장 이런 것들 다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공작물이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원래 공작물의 설치는 허가 대상인데 농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랑 관련된 공작물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 대상인데 경작을 위한 행위는 농사 짓는 행위니까 농업행위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면 허가를 안 받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단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허가 안 받는 행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4번 행위는 허가를 받는 행위로 보셔야 돼요. 자, 원래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근데 경작지에서 임시식재 같은 경우 할 때는 허가 안 받는 행위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행위로 해석하시고 5번도 농작물 생산에 이용되는 종목 배영장도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공작물로 보시고 허가 안 받는 행위로 봅니다. 4번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자, 이거 같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안의 행위 중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여러 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 시장 우수성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가설 건물의 건축도 허가받는 행위로 봐야 됩니다. 가설 건물의 건축. 자, 중목의 벌채도 허가 대상이죠. 자,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게 형질 변경이죠. 절토성토, 정지 포장, 매립이 형질 변경이니까 이것도 허가 대상으로 봐야 되겠죠.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둔 행위. 자, 이것도 물건 쌓는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7가지 개발행위 원칙이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번 문제나 3번 문제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는다. 근데 허가를 안 받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비구역의 지정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는 행위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냈습니다. 정답은 지금 우리 5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옳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좀 이거는 정비구역의 해제죠. 구청장 등이 특별광역시장님한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자, 원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2년 안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또 추진위원회 승인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또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지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같은 걸 할 때 공공 지원 같은 걸 받으면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뒤에 가서 배우실 겁니다. 자,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추진위원회 쪽으로 가지 말고 조합 설립 인가로 막바로 갈 수 있는데 그 기간을 3년을 주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관련 이론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년 맞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했을 때, 자, 우리 조합 설립 인가 다음에는 사업시행 인가로 넘어가는 거 3년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조합에 의한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2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맞고, 자,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니까 기본계획에서 출발해가지고 3년이 된 날까지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 안 하면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가는 이 기간은 3년이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이제 그런 이론을 잘 살펴보시면 3년이나 2년짜리로 이렇게 기간 지날 때까지 다음 절차 진행을 못하면 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같은 경우 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제 사유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5번에 보시면 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고 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라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조합을 안 만들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서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게 없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쪽으로 안 가고 막바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됩니다. 자, 5년이죠, 5년.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5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5년 되는 날 그 다음 날에 정비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사유에 걸리는 거니까 5년으로 정답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비구역의 의무적 해제라고 합니다. 정비구역의 의무적 파트를 그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풀릴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자, 5번. 자,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정비법상 주택의 공급이죠. 주택법이 아니라 정비법상 주택의 공급입니다. 자, 정비법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아직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문제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테마 3에서 아직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좀 섞여 있습니다. 지문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는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자,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거 관리처분 계획이란 말로 좀 바꿔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지 맞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 주어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토지주택 공사 등은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해설이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 한번 드릴 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그 토지주택 공사 등은 이렇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전체 재개발 아파트 중에서 15% 정도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셔야 됩니다. 임대주택을. 자,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짓는 규정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할 때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렇게 조합이 요청을 하면 이 재개발 사업의 건설로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했을 때 15% 이내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겁니다. 조금 우리가 이런 건 어렵죠.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그 이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만 맞춰보시죠. 시도지사 요청이 있는 경우는 자 이거는 이제 이것도 앞에 주어가 2번 지문에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시도지사가 요청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지문은 뭐냐면 세입자나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세입자나 90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토지 소유자 아니면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소유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누가 요청을 하면 자, 어떤 사람들은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지문이 있는데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누구의 요청이 있냐? 세입자, 그리고 면적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소유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은 인수한 임대주택을 우리 아까 2번 지문에서 인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2번 지문에서 인수를 누가 인수했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한 자가 이렇게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구의 요청이 있으면 인수자 누가 어떤 주택으로 이걸 공급해야 될 거냐. 자, 누구의 요청이 있습니까? 아까 세입자나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소유자,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소유자 요청이 있으면 자,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은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겠고, 자,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는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자,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남으면 공급대상자 외의자한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종전 토지나 건물에서 종전 토지 건물에서 종전 주거 전용 면적이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뭐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종전 주택의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있으니까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할 수 없다는 말 성립이 안 되고 종전 주택의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서 관련 내용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가 정익보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제가 해설만 해드렸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이론을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우리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회 때 기출문제인데 자, 이거는 기본계획하고 뭐 정비계획을 같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5명이죠.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 군수는 빠지고 기본계획 수립권자 5명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14일 이상 주민공람에서 주민의견 들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30일 이상 주민공람 꼭 기억을 하시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14일, 정비계획은 30일.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수립을 하고 나면 지체 없이 공보에다 고시하고 일반인들한테 열람시키고 여긴 빠졌지만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고 나면 고시하고 열람시킵니다.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진입로와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6명이죠.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까지 정비구역 지정권자인데 자,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정할 수 있다. 자,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조합을 따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비구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니까 이거 14일이 틀렸죠.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다. 좀 이렇게 이 30회의 문제는 좀 여러 파트에 있는 문제 지문들을 섞어서 낸 겁니다. 요거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면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가 허가 대상이니까 이 14일이 틀렸고 이 5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년도 정익법 문제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여러 파트에 있는 지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